55번 프린트 보자. 55번 프린트의 제목은 광전 효과인데, 광전 효과는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거야. 우리 아인슈타인 하면은 1학기 때 그 상대성 이론 있잖아?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제대로 증명을 하지 않아서, 못했다기보단 안 한 거지. 스스로 증명을 하지 않아서 노벨상을 타지 못한 안타까운 이론인데, 아인슈타인이 결국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탔어. 그래서 너희가 이걸 이해하면 아인슈타인의 노벨상을 이해하는 거라 굉장히 나는 의미가 크다고 봐. 물리학도로서. 광전 효과는 꼭 알아야 될 사항이야. 심지어 상대성 이론보다 훨씬 더 단순한 이론이거든. 한번 봐봐. 일단 광전 효과의 뜻은 금속의 빛, 여기 광자가 빛광자야. 빛을 쪼일 때 금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냐?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인데, 그냥 전자 말고 빛을 받아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특별히 광전자다라고 얘기해 주기도 해. 일단 적어봐. 광전 효과. 금속에 빛을 쪼일 때 금속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 또는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야.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빛을 쪼일 때 전자가 방출된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광전 효과 이렇게 이름을 정했거든. 빛을 쪼일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지 한번 동영상을 볼게. 왼쪽 그림은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다 섞여 있는 빛을 금속에 쪼일 거고, 오른쪽 빛은 내가 빨강색부터 보라색까지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 레이저로 쏠 건데, 일단 왼쪽 그림부터 볼게. 자, 빛의 색깔이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 누워있는 이 금속은 정체가 뭐냐? 바로 나트륨이야. 나트륨이라는 금속이야. 그때 태양빛에서 어떤 색깔의 빛이 들어가면 전자가 튀어나오나 한번 볼래? 무슨 색깔이 들어가면 전자가 튀어나오니? 다 튀어나오지 않아? 네, 약간 푸른색, 초록색 빛이 들어가야 전자가 튕겨나간다는 걸 알 수 있네. 모든 빛이 전부 다 금속에서 전자를 튀어나가게 하는 건 아니구나를 인식해야 돼. 자, 그 다음 오른쪽 영상을 보자. 레이저. 지금은 빨간색이야. 빨간색은 대략 파장이 700나노미터 정도로 꽤 길다고 했지. 파랑색, 보라색 쪽으로 가면 한 350, 400나노미터 정도로 짧아져, 파장이. 자, 얘를 옮겨볼게. 옮겨보자. 자, 얘 초록색으로 옮겼어. 아직도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다가 초록색으로 옮기니까 이제서야 전자가 튀어나오네? 그러면 파랑색, 보라색으로 옮기니까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어때? 전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튀어나오지? 차이를 알겠어? 초록색 빛을 입사시켰을 때는 전자가 튀어나오긴 튀어나오는데 좀 비실비실이가 튀어나오거든? 그럼 이번에는 누워있는 이 금속을 다르게 해볼게. 금속을 납으로, 나트륨 금속이 아니라 납을 한번 눕혀놔봤어. 그때 똑같이 녹색 빛을 입사시켰는데 이번엔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더라는 거지. 파란색 빛을 입사시켰는데도 안 튀어나와. 보라색 빛을 입사시켰는데도 안 튀어나오고 있어. 거의 자외선에 가까운 300나노미터 정도의 빛을 입사시키니까 비실비실한 애가 겨우 튀어나왔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 자, 금속에 빛을 쪼일 때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 광전 효과인데,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이걸 어떻게 발견해냈냐면은 좀 빛의 에너지가 큰, 보라색보다 더 큰 자외선을 쬐는 이런 등을 갖고 있었는데, 걔를 쬐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전자가 탁 하고 튀어나가더래. 물론 전자가 튀어나가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 하지만 지금 얘가 어떤 애냐? 바로 검전기라는 애거든. 전기가 중성인지 중성이 아닌지 판단해주는 애가 검전기란 말이야. 검전기는 내가 그리는 요 지읒자 모양이 쭉 연결된 하나의 판이야. 쇠판이야. 따라서 얘가 하나의 쇠판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전자가 계속 자기네가 돌아다닐 수 있어. 자유전자, 금속은 자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개수가 항상 똑같이 있어. 이 검전기의 이 지읒자 판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똑같이 존재해. 따라서 처음엔 무조건 중성이고, 따라서 얘가 벌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빛을 비췄더니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전자 하나가 톡 하고 튀어나가더란 말이지.
따라서 플러스는 개수가 여전히 3개인데 전자가 개수가 하나가 튀어나가서 한 개가 부족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검전기가 플러스가 더 많아진 거야. 따라서 얘는 플러스끼리 청력이 일어나서 마이너스가 적고 플러스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지? 따라서 얘가 청력이 일어나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설명을 빠르게 해보자면 원래는 검전기가 모아져 있었는데 이렇게 다리가 모아져 있었는데 빛을 쬐자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이 있는 상황이 되면서 검전기가 플러스로 인한 청력 때문에 벌어졌다. 아, 광전 효과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옆에 그림에다 간단하게 해볼게. 자, 빛 에너지가 예를 들어 10이라고 해보자. 10. 뭐 단위는 생략할게. 뭐 에너지니까 단위가 줄이겠지. 줄. 10줄이라고 해보자. 자, 빛 에너지 10줄짜리를 쐈어. 그러면 항상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는데 이 자유전자가 핵으로부터의 구속이 돼 있어. 구속. 인력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인력이 작용하잖아. 아무리 자유전자여도 얘 플러스가 자유전자를 품고 있는 그 인력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것을 7줄이라고 해보자. 7줄. 예를 들어 금속마다 달라. 근데 지금 이 그려져 있는 금속은 예를 들어 7이라고 해보자.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금속의 1함수다라고 얘기해. 금속의 1함수다. 금속이 일을 한다라는 거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금속마다 끌어당기는 정도가 달라. 근데 뭐 예를 들어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속은 1함수가 7이라고 해보자. 1은 영어로 워크니까 대문자 W를 써. 그렇다면 전자가 튀어나갈 때 이 광전자, 튀어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3이라는 거지. 10 빼기 7 해서 3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1함수가 8이야. 그러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몇일까? 2야. 정확하게. 그래서 요게 바로 광전 효과야. 10 빼기 7은 3이다. 요게 광전 효과야. 물론 이 튀어나오는 광전자가 다 운동 에너지가 3은 아니야. 요 아래에 있는 전자는 10이라는 에너지를 쏘면 7이라는 1함수를 이겨내고 3이라는 에너지로 나올 텐데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애는 나오면서 에너지를 좀 잃어. 3, 2.9, 2.5 점점 밀어서 2로 튀어나올 때도 있어. 어쨌건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운동 에너지 중에 최대인 애는 3일 거야. 10 빼기 7 한 3일 거야. 최대 운동 에너지. 예, 이때 튀어나오는 전자를 그냥 전자라고 안 하고 빛에 의해 튀어나오는 전자다라고 해서 광전자다라고 불러주기도 해. 그리고 또 용어가 이 빛 알갱이를 광자라고 하거든. 빛 알갱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구별해서 기억해둬야 될 건 광자와 광전자를 구별하는 거야. 광자는 빛이고 이것에 의해 튀어나오는 전자는 광전자다. 그냥 쓱 하고 잘못 읽으면 광자와 광전자를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 헷갈릴 때가 있어. 광자와 광전자를 완벽하게 구별해줘. 자, 그럼 이 이론을 조금 더 물리적으로 정리해 볼게. 자,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뭘 뜻하냐면 회로야. 회로. 회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성되고 전선이 끊겨 있으면은 전류가 안 흐르잖아? 근데 얘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끊어놨어. 여기와 여기가 끊겨져 있어. 그때 이곳과 저곳을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전류가 흐를 거야. 근데 이 연결하는 것을 바로 광전자로 판단한다는 거지. 빛 에너지를 쏴. 자, 빛 에너지 2라고 할게. 너희도 그려라. 그 오른쪽 그림에 에너지를 쏴. 그러면은 여기에 음극에 금속을 붙여놓는 거야. 일부러. 나트륨이나 납 같은 금속을 붙여놔. 그러면 얘가 1함수를 이겨내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게 바로 전자의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적었었지. EK. 그럼 이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저쪽까지 이동을 해. 그래서 완벽하게 저쪽 극과 이쪽 극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전류가 흐른다가 되는 거지.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전류계가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간단하게 그린 게 이 왼쪽 그림인데, 자, 전원 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장치가 있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일부러 떼어트려 놔.
그래서 빛을 비춰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전자가 튀어나가서 이 회로가 돌아가게 되는 거고 전류계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만약에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는다면 전류계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지. 전류계의 움직임으로 광전 효과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자, 한번 동영상을 준비했거든. 한번 봐봐. 지금 아래 회로는 좀 잘랐고, 여기 이 금속을 나트륨이라는 애로 고정시켜 놨어. 그리고 저쪽은 다른 쪽 극인데 이쪽 극과 저쪽 극을 연결시켜 줘야만 전류가 흘러서 요 A라는 전류계가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될 거야. 이 나트륨의 1 함수는 2.27이야. 2.27이라는 정도로 전자의 인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2.27보다 큰 빛에너지의 빛이 입사되면은 광전 효과가 일어날 거고, 아니면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한번 볼게. 자, 지금 빨간색 빛을 입사시키고 있어. 빨간색 빛이란 파장이 한 700 정도 되고 에너지로는 한 2 정도? 어때? 빨간색 빛을 입사시키니까, 잠시만. 빨간색 빛을 입사시키니까 에너지가 1.55 정도? 어때? 에너지가 1.88, 즉 나트륨의 1함수 2.27보다 작으니까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지.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고 있어. 그럼 얘를 좀 옮겨보자. 노란색, 초록색으로 옮기면서 파장은 짧게, 에너지는 크게 쐈더니 나트륨의 1함수 2.27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지. 이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2.34, 빛 에너지 2.34에서 나트륨의 1함수인 2.27을 뺀 0.07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전류계가 약간 움직이네.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지. 한번 볼까? 자,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 보라색 쪽으로 빛의 에너지가 더 큰, 파장이 짧은 애를 하면은 어때?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엄청 커지지? 그럼 이번에 다른 애 해볼까? 구리 해보자. 구리는 1함수가 4.47이나 돼. 따라서 보라색인 4.13 정도 에너지를 가지는 빛을 쏴도 전자가 전혀 튀어나오지 않지. 그럼 이번엔 뭐 해볼까? 망간 해보자, 망간. 망간은 3.95라는 1함수를 갖고 있네. 그러면 내가 빛을 입사시킬 때 3.95 이상의 빛을 입사시켜야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겠지? 자, 얘를 다시 동영상 처음으로 돌아갔네. 한번 쭉 볼래? 자, 노랑, 초록을 입사시켰는데 이제서야 1함수 이상의 빛을 입사시켜야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때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에서 1함수 에너지를 뺀 그 값이 바로 전자의 운동 에너지라는 거. 여기까지 볼게. 자, 그러면 이거를 나는 기본적인 수치로 이렇게 얘기할게. 빛 에너지를 10으로 하고 1함수를 7이라고 해. 그렇다면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라고? 최대가 3이라고. 물론 2나 1짜리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도 있을 거야. 튀어나가면서 에너지가 약간 손실되기도 하니까. 하지만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3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럴 때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맞춰볼래? 자, 내가 금속의 1함수가 7이야. 그런데 빛 에너지가 예를 들어 7. 1함수랑 똑같은 에너지의 빛을 쐈다고 해보자. 그러면 광전 효과 일어날까? 광전 효과, 전자가 튀어나올까? 7 빼기 7은 0인데 전자가 튀어나오긴 나와. 하지만 얘의 운동 에너지가 제로야. 운동 에너지가 제로란 얘기는 2분의 1 mv 제곱이 제로야. 속력이 없단 얘기야. 그냥 튀어나와서 가만히 있는 거지 움직이진 않아. 움직이지 않으면, 전자가 이동하지 않으면 전류계에서 그러니까 전류는 안 흐를 거야. 따라서 이렇게 애매한 상황은 문제로 내지 않아. 항상 1함수가 예를 들어 7이라면 적어도 7.1, 적어도 7.000001 이런 식으로 1함수보다는 항상 더 큰 값의 빛을 쏘게 할 거야. 아니면 크거나 작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할 거지. 이렇게 애매하게 1함수랑 똑같은 에너지의 빛을 쏘는 이런 상황은 좋은 문제가 아닌 거야. 자, 1번 적어볼게. 금속의 1함수, 얘 물리량으로 W라고 적어. 워크.
금속의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결합 에너지다. 금속의 아까 종류에 따라 달랐지? 나트륨은 2점 몇이었는데 뭐 납은 뭐 4점 몇이고 구리는 3점 몇이고 이런 식으로 일함수가 다 다른 거야. 다 핵과 전자 사이의 결합 정도가 다른 거지. 그때 2번 빛 에너지라고 적어볼까? 빛 에너지. 내가 쏘는 빛 에너지. 자, 이거를 에너지라고 하고 광자 한 개가 갖는 에너지. 근데 우리 이거 식을 알고 있지? 에너지는 하F라는 식을 알고 있지? 그것도 적어줘. 빛 에너지를 쏜다는 건 우리는 하F를 쏜다는 거야. 여기서 하란 플랑크 상수를 얘기했지. 그래서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하는 거다. 그 다음 3번 문턱 진동수라고 적어볼래? 문턱 진동수? 문턱 진동수는 진동수니까 F, 프리퀀시에 F를 적긴 적는데 제로를 붙여줘. 얘 이름을 되게 잘 정한 것 같아. 얘 왜 문턱이냐? 뭔가 문턱은 기준치가 되는 어느 지점을 넘어간다. 문을 넘어서면 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문턱 진동수란 뭐냐면 금속 표면으로부터 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최소한의 빛의 진동수야. 이 빛을 빨간색 빛이나 에너지가 조금 적은 작은 빛을 쏘면은 일함수를 넘기지 못해서, 즉 문턱 진동수를 넘기지 못해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잖아? 그런데 이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점점점 세게, 보라색 쪽으로, 자외선 쪽으로 점점점점점점 세게 얘를 크게 하면, 즉 진동수를 점점점점 큰 빛을 입사시키면 뭔가 어느 순간 문턱 진동수에 다다르게 되면서 문턱 진동수보다 커지는 진동수의 빛을 입사시키면 그제서야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의 진동수를 문턱 진동수다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F0라고 이름을 붙여줬어. 4번 금속에서 탈출한 광전자는, 그냥 전자라고 해도 돼. 금속에서 탈출한 광전자는 운동에너지 EK를 갖는다 라고 적어볼래? 자, 여기까지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간단하게 이 네모 안에 식을 두 줄로 적을 거야. 자, E-W는 EK라고 적어볼래? E-W는 EK. 얘를 달달 외운다기보단 너희가 상상했으면 좋겠어. E는 빛에너지야, 빛에너지. 자, 빛에너지를 쏴. 아까 내가 수치로 얘기하면 10 정도의 에너지를 쏴. 그럴 때 1함수를 이겨내야 돼. 금속의 1함수 빼기 7 정도는 해야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3은 될 수 있는 거지. 자, E란 빛을 얘기하는 거고 W란 금속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EK란 전자를 얘기하는 거야. 빛에너지를 쏘면 금속의 1함수를 이겨내고 전자의 운동에너지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자, 첫 번째 줄 이해되니? E 빼기 W가 EK라는 것. 자, 그럼 이거를 에너지는 하F라는 식으로 좀 풀어서 적어볼까? 자, 에너지는 하F니까 빛에너지를 하F라고 적을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항 에너지를 하F라고 적었다. W는 금속이 가지는 바로 에너지야. 금속이 가지는 에너지. 이것은 하F0라고 적을 수 있겠다. 왜? 그냥 하F라고 적으면 에너지인데 F0란 바로 문턱 진동수, 바로 금속이 갖고 있는 그 문턱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이거가 바로 일함수의 의미인 거지. 하F0.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면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식이 똑같은 걸 뜻한다는 거 이해되니? 빛에너지를 쏘면 금속의 일함수를 이겨내고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결정된다. 근데 이거를 에너지는 하F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문턱 진동수라는 그 물리량을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는 사실 물투 내용인데 물투에서는 훨씬 더 이제 수학적인 산수적인 내용으로 더 깊게 들어가거든. 근데 물투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에는, 물리학으로 바뀐 이후에는 물리1에도 이 그래프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니까 너희도 이 그래프를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 그래프는 수능 특강에서 내가 캡처한 그래프인데 어렵지는 않아. 이 그래프가 X축이 진동수고 Y축이 운동에너지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 네모안의 이 식에서 진동수 F, 얘가 바로 X축이고 EK, 운동에너지가 Y축이야. 요게 X, 이게 Y야. 그럼 나머지는 사실 이것도 플랑크 상수니까 그 상수고
얘도 문턱 진동수니까 하 곱하기 문턱 진동수니까 사실 상수거든. 문턱 진동수란 그 금속이 갖고 있는 문턱, 각 금속마다 문턱이 다른데 어쨌건 상수를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얘를 상수를 뭐 a나 b라는 식으로 써보면 결국 ax 플러스 b는 y 1차함수 꼴이야. 자, 요식을 x축은 진동수, y축은 운동 에너지다 라는 식이 나오는데 그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걸 x, y로 바꾸고 나머지는 상수로 따지면 ax 플러스 b가 y야. 우리 1차 함수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니? 자, a가 뜻하는 게 뭐야? 기울기지. 따라서 여기 x축인 진동수 앞에 있는 h 얘가 a 바로 기울기야. 그래서 기울기가 하라고 h라고 나오는 거야. 또 y절편이 여기 이거 플러스 b 아니겠니? y절편이 마이너스 하 f0 즉 마이너스 w 이람수가 y절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이람수가 되는 거지. 또 x절편은 y가 0일 때가 x절편 아니겠니? 따라서 얘와 얘가 같아지는 그 지점이 x절편인데 바로 f 진동수가 f0인 여기 문턱 진동수 x절편이 문턱 진동수를 지나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빛에너지를 쏴. 그때 이람수는 이 정도인데 이람수가 빠지고 뭐 전체 10에서 이람수 7이 빠지고 요 나머지가 3. 바로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지. 물2에선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히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 왜냐면 물2에서 더 자세히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수능 특강 1에서도 이 그래프를 자꾸 보여주고 있는 추세니까 이 그래프가 뭘 뜻하는지는 알아도 어렵지는 않지. ax 플러스 b라는 기본식이고 위에 우리 이 별 3개로 내가 표시한 이 네모 박스는 무조건 외워줘야 된다. 안 보고 쓸 줄 알아야 돼. 자, 그렇다면 부등호로 한번 표시해 볼게. 광전효과의 조건, 광전효과가 일어나려면 빛에너지가 커야 하니 금속의 이람수가 커야 되니 빛에너지가 10으로 쏘면은 이람수가 7이고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3이라고 했어? 광전효과가 일어나려면 누가 커야 돼? 옳지. 빛에너지가 커야 하는 거지. 빛에너지가 커야 한다. 또 얘를 에너지를 하 F로 바꿔 쓴 얘로 표현해 보자. 빛의 진동수가 커야 되니 금속의 문턱 진동수가 커야 되니 당연히 빛의 진동수가 커야 하지. 괜찮아? 아직까지 어렵진 않지? 광전효과는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론은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바로 3번이야, 3번. 자, 광전효과 이해했나? 한번 적어볼까? 자, 빛에너지에서 이람수를 빼면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된다. 이것을 에너지는 하 F로 고쳐 써보자. 하 F 빼기 문턱 진동수, 하 문턱 진동수는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된다. 어때? 이 두 줄 모두 다 이해하겠니? 그때 우리는 빛의 에너지와 빛의 세기 밝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애들이 세기와 밝기가 같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왜냐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빛의 세기와 밝기를 같은 단어로 인식하고 쓰고 있거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친구가 핸드폰 라이터를 켜고 뭘 찾고 있다고 해봐. 근데 빛이 너무 어두워.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 야, 빛 좀 세게 해봐. 빛 좀 세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빛 좀 세게 해봐 라고 얘기하면은 자연스럽게 빛을 밝게 해. 따라서 우리는 세기와 밝기가 이미 같다고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알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에너지가 큰 게 빛의 세기가 센 거냐? 아니, 이건 아니야. 에너지와 세기는 다른 거야. 근데 애들이 에너지가 크다와 세기가 세다가 똑같은 뜻으로 이해하거든?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자외선인 거야, 자외선. 즉, 보라색 쪽인 거야. 빨강이 아니라 보라색 쪽인 거야. 해볼게. 보라색으로 표현해볼게. 빛의 에너지가 크다는 건 보라색 쪽인 거야. 내가 친구한테 어두운 곳에서 라이트를 켜고 무언가를 찾는 친구한테 야, 빛의 색이 좀 세게 해봐 라고 하면은 친구가 빛의 색이란 에너지를 크게 하는 거지 색이란 에너지랑 똑같은 뜻이지 에너지를 세게 해야겠다 하면서 막 갑자기 빛을 막 자외선으로 바꾸니? 아니, 그러지 않아. 우리 빛의 색이란 이미 밝기랑 같은 단어라는 걸 알고 있고 에너지는 아예 빛의 종류가 바뀐다는 거야.
하지만 빛의 세기와 에너지가 왠지 같은 뜻일 것 같다라는 이런 의심이 있는데 그거를 끊어버려야 돼. 세기와 밝기가 같은 뜻이고 에너지는 아예 종류가 다른 거야. 뭔 얘기냐? 자, 1번과 2번을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야. 1번, 빛의 에너지가 크다와 2번, 빛의 세기가 세다는 전혀 같은 뜻이 아닌 거야. 빛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말을 해석해보면 빛의 진동수가 크다라는 말이야. 왜? 에너지는 하 F니까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큰 거거든. 즉, 보라색, 자외선, 감마선 이쪽이란 얘기야. 이게 1번하고 2번이 완전 다른 뜻으로 결과가 달라져. 빛의 진동수가 큰 얘가 보라색, 감마선, 이런 X선 이런 세포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에너지가 큰 빛을 입사시키잖아? 그러면 튀어나오는 광전자가 어떠냐? 어차피 금속의 일함수는 딱 7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빛을 10으로 쐈다가 감마선 이런 애들은 빛 에너지가 엄청나 100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얘를 쏘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에너지가 10만큼의 에너지 빛을 썼을 때는 10 빼기 7해서 3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나오지만 얘를 빛의 에너지와 진동수가 점점 큰 100 정도의 에너지의 빛을 쏘면 일함수 7을 이겨내고 93이나 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즉, 빛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큰 빛을 입사시키면 광전자의 EK,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런데 2번, 빛의 세기가 세다, 같은 말로 빛의 밝기가 밝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 빛의 종류가 바뀐다는 말은 아니야. 빛은 여전히 똑같이 보라색인데 아까 빛 에너지 10짜리 그리고 자, 빛 에너지 10짜리인데 얘가 세기가 세다, 밝기가 밝다라는 건 10짜리가 100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야. 뭔 얘기냐? 광자의 빛 알갱이에 수가 많다는 얘기야. 수. 이 10짜리가 여러 개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10짜리가 5개다 라고 하면은 50이 아닌 거야. 그냥 개수가 많다는 뜻이야. 10짜리가 5개란 뜻이야. 50이 아니야. 따라서 한 개의 빛 알갱이를 입사시키면 전자가 한 개 튀어나오거든. 근데 빛을 세기를 3개 하고 밝기를 밝게 해서 광자의 개수가 많게 하면 튀어나오는 광전자도 5개로 늘렸으니까 전자도 5개가 나오게 돼. 결과가 광전자의 개수가 많아져. 1번하고 2번을 완벽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빛 에너지가 크다, 진동수가 크다라는 건 빛의 종류 자체가 바뀌는 것. 빨간색보다는 보라색, 보라색보다는 자외선, 자외선보다는 X선, X선보다는 감마선을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에너지가 크면 일함수는 금속의 특징이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 자체가, 튀어나오는 운동 에너지 자체가 큰 거야. 전자가 활발한 애들이 튀어나온다는 뜻이지. 하지만 2번, 빛의 세기가 세다, 같은 말로 밝기가 밝다. 얘를 살펴보면 빛의 밝기가 밝은 이유는 빛 알갱이의 개수가 많은 거야. 친구가 어두운 곳에서 핸드폰으로 라이트로 뭔가를 찾고 있을 때 어둡다 하면은 너희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야, 빛을 세게 비춰봐, 밝게 비춰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로 해. 과학적으로 얘기하자, 물리적으로. 친구야, 광자 개수 좀 늘려봐. 광자의 알갱이 개수 좀 늘려봐. 지금은 알갱이가 5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50개로 늘리면 더 밝아지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더 밝은 빛을 입사시키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야. 얘가 활발하고 비실비실한 거의 차이가 아니라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지. 자, 1번과 2번을 완벽하게 구별해줘.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광전효과에서. 자, 그럼 이해했는지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 확인 문제 1번. 단색광 P를 금속판 A에 비추었을 때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아, 광전효과 안 일어났네. 그렇다면 빛 P의 진동수는 A의 문턱 진동수를 넘었니 못 넘었니? 못 넘은 거지.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거야. 문턱도 안 넘었으니까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겠지. 따라서 문턱보다 작다. 2번, 금속판에 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해서는 얘 아직 문턱도 못 간 빛에너지거든. 이 에너지는 하 F인데 문턱 진동수에도 도달하지 못한 애야. 따라서 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해서는 진동수가 큰 빛을 이용해야 되니 세기가 센 빛을 이용해야 되니
진동수가 큰 빛을 이용해야 되지. 아직 진동수가 문턱에도 도달하지 못한 애니까 이 진동수 자체를 올려야 튀어나오는 애가 좀이라도 있지 않겠니? 세기가 센 빛, 개수를 늘린다? 아무 소용없어. 일단 문턱을 넘어야, 문턱 진동수를 넘어야, 즉 1함수보다는 큰 에너지의 빛을 입사시켜야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잖아. 따라서 진동수가 큰 빛에다 동그라미 쳐야겠다. 구별할 수 있겠어? 자, 그럼 확인 문제 2번 해볼게. 이번엔 단색광 Q래. 금속판 A에다 비추었더니 이번에는 전자 방출됐어. 아, 그러면 단색광 Q는 1함수보다 크겠다. 또 문턱 진동수보다 크겠다. 1번 빛 Q의 진동수는 금속판 A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라고 해야겠다. 그때 2번, 3번을 같이 볼래? 2번 빛 Q의 진동수를 크게 하면 3번 빛 Q의 세기를 세게 하면 얘들아 진동수가 세면 세기도 세다. 이거 절대 아니라 그랬어. 2번, 3번은 다른 거야. 진동수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빛 에너지 자체가 커지는 거야. 즉 빛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빨강에서 보라, 보라에서 X선, X선에서 감마선으로 커지는 거야. 즉 에너지가 10자리에서 100자리의 빛을 입사시킨다는 거고 그렇다면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하지만 3번은 빛의 세기를 세게 한다, 밝기를 밝게 한다, 다른 말로는 빛 알갱이 광자의 수를 많게 한다는 뜻이야. 개수를 많게. 지금은 빛 알갱이 한 개만 두 개만 입사시켜서 전자가 2개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더 많이 한 200개 입사시키라는 거지. 그러면 밝아지거든? 그게 바로 세진다는 거지. 그렇게 많이 입사시키면 튀어나오는 광전자도 더 많아질 거야.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체크해야겠다. 자, 그러면 확인 문제 3번, 4번도 원래는 그 수능 문제였어. 근데 이거를 기억, 니은, 디귿을 좀 변형해가지고 한번 해본 거야. OX로 한번 표시해 볼래? 자, 단색광 A를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 방출. 아, A라는 애는 광전 효과 일어났다. 단색광 B를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 노방출. 이 세상에 노방출이라는 말은 없어. 그냥 내가 쓴 거야.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얘를 좀 정리해보면 이거 아니겠니? 단색광 A의 빛, 단색광 B의 빛 하고 1함수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아? 물론 이 1함수는 하 F로 쓰면은 요 문턱 진동수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따라서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A의 진동수보다 작지? A는 이미 문턱을 넘은 진동수야.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맞네. A는 문턱을 넘었고 B는 못 넘었으니까. 3번 B의 세기를 더 크게 해주면 세기라는 말이 개수라 그랬어. B라는 애는 애초에 문턱도 못 넘은 놈인데 그놈의 개수만 많이 해준다고 해서 광전자가 방출될 수 있겠니? 아니지. 문턱도 못 넘은 애들이 많아봤자 전자 방출하지 않는다고. 3번 X야. 4번 A의 진동수를 더 크게 해줘? 와, 씨, A라는 애는 이미 문턱 넘어서 광전효과 잘 일어나고 있는 애인데 걔 진동수를 더 크게 해줘? 에너지를 더 크게 해줘? 막 감마선으로 바꿔줘? 그러면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하니? 아니지. 요 두 개가 바뀌었지. 3번, 4번이 바뀌었지. B의 세기를 더 크게 해주면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하고 A의 진동수를 더 크게 해주면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로 바꿔야겠지. 5번 A와 B를 동시에 비추면 A와 B를 동시에 비추면 진짜 B는 이 금속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안 쏘는 거나 마찬가지야. B는 이 금속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광전 효과의 그 시선으로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따라서 A를 비추건 A와 B를 동시에 비추건 어차피 금속의 입장에서는 A만 비춘 거랑 똑같아. 따라서 A만 비추었을 때보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아니지. A 비추었을 때랑 AB 비추었을 때랑 똑같은데. 똑같겠지. 답은 증가한다 아니라 똑같다. 결과가 똑같다 라고 해야 돼. 확인 문제 4번. 단색광 B를 비추었을 때는 광전자 방출. 예, 단색광 B는 금속의 문턱을 넘은 애네. 1함수 넘은 애네. C를 비추었을 때는 노방출. C는 못 넘었다. 그렇다면 B라는 에너지와 C라는 에너지 중에 B라는 애가 더 큰데 1함수는 그 사이에 요렇게 있겠다.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그래프가 나왔는데 못 보던 그래프지만 우리는 해결할 줄 알아야 돼. 파장이 나왔네.
A, B, C 중에 파장은 누가 제일 크니? 자, 보는 방법은 이렇게 X축 기준으로 A, B, C 순서대로 파장이 C가 제일 크네. 파장이 C가 제일 크단 얘기는 파장과 반비례하는 진동수는 누가 크단 얘기니? A가 제일 크단 얘기야. 에너지는 A가 제일 크단 얘기야. 뭐 예를 들어 A가 감마선 이런 거지. B는 뭐 자외선, C는 제일 잽잽이, 적외선 뭐 이런 애들이란 거지. 따라서 우리는 B와 C가 하나는 광전자 방출, 하나는 방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대소비교를 해놨는데 그래프를 보면 A가 사실 제일 진동수와 에너지가 큰 빛이네. 이렇게. 그 다음 Y축은 뭐냐? 빛의 세기네. 빛의 세기는 빛의 밝기, 즉 광자의 개수 아니겠어? 자, 개수는 누가 제일 개수가 많니? B라는 애가 개수는 많아. B라는 애가 개수는 많아. 그 다음에는 A가 많고 C는 제일 개수가 없네. 아, C라는 애는 에너지도 제일 적은데 개수도 제일 없네. 에너지는 A와 B 중에 A가 더 큰데 개수는 B가 더 크네. 더 많네. 자, 1번 A, B, C를 진동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 A, B, C 순서대로 쓰면 되겠다. 물론 B와 C 사이에는 금속의 일함수, 문턱 진동수가 있다. 2번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B의 진동수보다 작다. 그치? B라는 애는 문턱을 너무 내니까. 3번 C의 세기를 더 크게 해주면 세기는 개수지. 개수. C라는 애는 지금 금속을 넘지 못한 애야. 그런 애가 개수가 많아진다고 해봤자 광전자 방출될 수 있니? 아니, 방출되지 못해. 문턱을 일단 넘는 애가 하나라도 있어야 방출되는데. 4번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A를 비출 때가 크냐, B를 비출 때가 크냐? 얘들아, A랑 B는 누가 더 에너지가 크니?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빛을 어떤 애를 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빛의 개수랑은 상관없다고. 더 에너지가 큰 빛을 쏴야 그래야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에너지도 커지지. 뭐 식으로 쓰자면 빛에너지 빼기 일함수가 전자의 운동에너지니까 일함수는 똑같은 금속판이라고 해서 금속판이니까 일함수는 변하지 않는다면 쏴주는 빛 에너지가 커야 전자의 운동에너지도 커지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A와 B 중에는 A의 빛을 쏴야 더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크겠다. 따라서 4번은 맞는 말이네. 5번 금속판에서 광출되는 광전자의 개수는 개수를 물어봤다. 개수를 물어볼 때는 뭘 봐야 돼? 옳지. 여기 그려놨던 광자의 개수를 봐야 되지. B가 광자 개수가 제일 많아. B는 거의 우르르 쏟아붓는 수준이야. 그렇다면 튀어나오는 광전자도 우르르 나올 거야. A를 비출 때가 B를 비출 때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얘기했네. B를 비출 때가 더 많겠지? B가 빛의 세기, 밝기, 광자 수가 제일 많으니까. 6번 A와 B를 동시에 비추면 A를 비췄을 때보다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 얘들아,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뭘 봐야 하니? 이 개수를 봐야 되니? 에너지를 봐야 되니? 옳지. 에너지를 봐야 하지. 따라서 A를 비추고 B를 비췄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 에너지는 결국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A에 의해 결정될 거야. A를 하나만 비춰도 또는 A, B를 동시에 비춰도 결국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에너지가 제일 큰 A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6번은 틀리겠다. 증가하지 않아. A와 B를 동시에 비추건 A만 비추건 어차피 광전자의 최대 운동에너지의 권한은 A가 갖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제일 큰 A가 갖고 있으니까 증가하지 않고 같을 거야. A, B 같이 비추건 A만 비추건. 여기까지 확인 문제고 아래 수능 문제 2개 갖고 왔거든. 한번 먼저 풀어봐라. 2018년 11월 수능 볼게. 그림 가는 단색광 A, B. 빛을 2개 쐈네. 그래서 금속판에 비추는 모습인데 시간에 따라서 1초, 2초, 3초, 4초 동안에 이 단색광의 세기, 즉 광자의 개수, 이건 밝기지 밝기? 개수를 이렇게 조정했네. 그때 T1일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대. A와 B 중에 누구를 쐈니? T1, 1초일 때 누구 쐈니?
A라는 애를 쐈네? A라는 애를 쐈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대. 아, 얘 A라는 애 되게 에너지 작은 애인가 봐. 요런 식인 거지. A라는 그 빛의 에너지는 이람수, 즉 문턱 진동수를 넘지 못하는 빛이었나 봐. 근데 T2일 때는 광전자가 방출됐대. T2일 때는 A도 빛을 쏘고 B도 빛을 쏘는데 사실 A라는 애는 이미 T1초에서 이 금속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걸로 판정났기 때문에 사실 A라는 그래프 선은 그냥 다 지워버려도 그만이야. A는 이 금속판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무능력한 애야. 따라서 T2일 때 광전자가 방출됐다라는 건 B라는 빛 덕분에 광전자가 방출됐다는 뜻이고 B는 아마 이 금속의 문턱 진동수를 넘은 빛일 거야. 따라서 진동수는 누가 작니? A가 작네. A가 작다. 기억 정답이네.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T2일 때가 크냐? T3일 때가 크냐? 누가 더 작냐? T2일 때는 T3일 때는 T2건, T3건 결국 B 때문에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T2나 T3나 어차피 B라는 빛 때문에 튀어나오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결국 B라는 빛의 에너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T2건 T3건 두 개가 같다라고 해야 돼. 니은 틀. T4일 때, 4초일 때 광전자가 방출된다? 야, 4초일 때는 A만 쐈네. 빛 A는 이 금속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답은 1번. 괜찮니? 마지막 문제, 이것도 수능 문제야. 볼게. 금속판 P가 있고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이래. 그때 나 그래프는 가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빛의 진동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진동수가 F이고 세기가 I인 빛을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E다. 뭐 여러 가지 문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식을 한번 적어볼까? 자, 빛 에너지를 쏘면 이람수만큼 빠지고 그 다음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결정된다. 얘를 하 F로 풀었으면 하 F 빼기 하 문턱 진동수 운동 에너지 뭐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식이지. 그때 이 문제에 맞게 좀 변형해보면 진동수가 F이고 세기가 I인 빛을 비췄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E래. 그래, EK가 아니라 E래. 그때 뭐 이 그래프 당연한 거 아니겠니? 내가 쏴주는 진동수를 크게 하면 여기를 점점 크게 하면 당연히 방출되는 최대 운동 에너지 얘도 커지겠지? 그래서 뭔가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때 기억. 진동수가 F이고 진동수가 F라는 건 문제와 같은 상황이야. 진동수가 F이고 세기가 EI. 이건 바뀌었다. 원래 세기가 I였는데 EI로 바뀌었거든. 그러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니? 물어봤네. 얘들아,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쏴주는 빛의 진동수가 결정하니 세기가 결정하니? 그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사실 진동수가 결정하는 거지. 근데 진동수를 그대로 두고 개수만, 밝기만, 광전자의 개수만 바뀌는 건 사실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야.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E라고 했는데 얘도 다를 바 없이 여전히 E를 유지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정답. 2번. 이번엔 진동수가 바뀌었어. 진동수가 EF고 와, 얘 아예 빛의 종류가 바뀐 거야. 막 감마선 이런 걸로 바뀐 거지. 그리고 세기는 그대로 I를 그대로 유지. 이거를 금속판 P에 비추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감마선을 쏘면 이 에너지가 커진 거면 당연히 방출되는 운동 에너지도 커지겠지. E보다 크다. 맞는 말이네, 얘도. 디귿.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얘도 맞는 말인데 이거는 지금 설명해 줄게. 아인슈타인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걸로 노벨상을 탔냐면 빛이 지금까지는 파동인 줄 알았거든. 파동이란 반사, 굴절, 회절 이 모든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했어. 그런데 빛은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하고 회절도 하니까 당연히 빛이 파동인 줄 알았단 말이야. 또 반사, 굴절, 회절뿐만 아니라 빛은 간섭도 해.
뭔가 보강 간섭 같은 걸, 상쇄 간섭, 보강 간섭을 한단 말이야. 빛 당연히 보강 간섭 하잖아. 그래서 당연히 파동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실험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봐봐. 자, 금속판이 있고 얘가 일함수가 예를 들어 7이야. 그런데 내가 빛 에너지를 가진 알갱이를 빛을 쏘는데 이 빛 에너지가 예를 들어 3이야. 그럼 광전효과 일어날까? 안 일어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7짜리에다가 3을 쏘면 안 일어나지.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다 광전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 빛은 간섭을 하니까, 보강 간섭을 하니까 얘를 계속 쏘면 이 3짜리가 쌓일 거라고 생각했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계속 쌓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7보다 크기만 하면은 전자가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신기하게 전혀 쌓이지 않더래. 3짜리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문턱 진동수를 넘지 못하면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더라는 거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왜? 빛은 파동이라 분명히 한꺼번에 넣으면 보강 간섭 일어나가지고 얘가 전자가 튀어나와야 할 텐데 실제로 몇 달을 기다렸는데도 안 튀어나오더래.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빛은 파동이 아니다. 요게 결론이 됐어. 빛은 입자다라는 결론을 냈어. 입자란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부딪혀서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는 약간 운동량, 충격량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입자거든. 이 3짜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10짜리를 입사시키면 7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이겨내고 7만큼의 일함수를 이겨내고 운동 에너지가 3짜리가 나온다. 10 빼기 7은 3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입자인 거거든. 신기하게 빛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빛은 지금까지는 파동인 모습만 우리에게 보였어. 반사, 굴절, 회절, 간섭 등등. 그런데 지금까지 빛이 입자인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던 거야. 근데 신기하게 광전 효과라는 요 실험에서는 빛에다가, 금속판에다가 빛을 쏘는 요 실험에서는 빛이 입자인 것처럼 행동해. 뭔 얘기냐? 왜 너희가 최은영을 볼 때 최은영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동시에는 볼 수 없어. 너희 한번 손바닥 펴볼래? 인간이 손바닥과 손등을 동시에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내 손이긴 하거든? 하지만 양쪽 면을 동시에는 볼 수 없는 거야. 빛도 마찬가지야. 최은영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동시에 볼 수 없는 것처럼 빛도 앞모습은 파동이었고 뒷모습은 입자였던 거야.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실험은 이 세상에 없어. 빛이 파동이면서 입자임을 동시에 보여주는 실험은 이 세상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빛의 앞모습인 파동이라는 모습만 보여주는 실험을 계속 해왔던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거의 최초로 빛의 뒷모습인 입자성을 보여주는 실험을 한 거지. 그럼 도대체 언제 빛은 입자성을 나타내고 언제 파동성을 나타내냐? 그걸 몰라. 아직도 몰라. 어쩔 때는 파동성만 나타내고 어떤 실험에서는 입자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 빛이라는 거가 사람들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 누구는 빛이 파동이다, 누구는 입자다, 이렇게 굉장히 싸움이 빈번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완벽하게 광전효과로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실험을 딱 하나 내세워서 노벨상을 받고 정리를 했어.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실험일 뿐이고 다른 실험에서는 파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볼 수 없는 것처럼,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볼 수 없는 것처럼 빛도 어떨 때는 파동, 어떨 때는 입자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지 그 동시가 같이 일어나는 실험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노벨상을 타게 된 거야. 따라서 이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이야. 디귿도 맞는 말이고 답은 5번.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